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극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들어보시죠. 황혼에 만난 남자가 제 첫사랑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황혼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보통은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야 하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일을 경험하셨어요.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첫사랑의 아들이었다니. 혹시 지금 급하게 다른 방송으로 넘기려던 분 계신가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분명 가슴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운전 중이신 분들, 일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오늘만큼은 다른 생각 잠시 접어두고 집중해보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박영희님, 올해 62세이십니다.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62,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고,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2세에 홀로 남겨진 삶, 상상이 되시나요? 영희님은 이렇게 계속 써주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자식들도 다 컸고, 나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라며 저녁을 준비하고, TV를 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TV보다 잠드는 일상이 반복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영희님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외로움이 차츰 제 마음을 잠식할 무렵, 동네 지역 문화센터에 서예 수업을 들으러 가게 됐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바로 그 문화센터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42이었어요. 20살 차이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같은 수업을 듣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영희님이 묘사해 주신 그 남자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의 다정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래된 제 가슴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마치 겨울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희님이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에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항상 저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존중받을 만한 어른으로 대해주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까요? 영희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영희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그의 인사 한마디에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됐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영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나이 차이는 컸지만 그는 늘 저를 배려했고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님이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신 장면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느 날의 대화, 선생님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요즘은 트로트나 옛날 가요들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노래들 좋아해요. 어머니께서 늘 틀어두시거든요. 그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저 같은 나이의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벌써 뭔가 암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문화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우산을 씌워주며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마치 청춘 시절 첫사랑을 만나 두근거리던 그때처럼 심장이 뛰었어요. 62세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마음,
하지만 영희님도 고민이 많으셨대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 자식들이 알면.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 앞에서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영희님이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저에게는 평생 가슴에 묻어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첫사랑이었죠. 결혼하지 못했던. 첫사랑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올까요? 이 부분이 나중에 엄청난 반전의 열쇠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급반전됩니다. 영희님의 사연을 계속 들어보시죠. 서로 마음을 확인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그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저녁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이 나이에 남자 집에 저녁 초대라니. 영희님도 얼마나 설레고 떨렸을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도 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 운명의 저녁. 그분이 직접 요리를 해주셨어요. 간단한 찌개와 반찬들이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식사를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둘러보는데 거실 선반 위에 액자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액자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왜 심장이 멎었을까요? 그 사진 속 남자는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결혼하지 못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좋아하는 사람 집에서 자신의 첫사랑 사진을 발견한다는 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분은 누구세요? 그때 그 남자분의 대답. 아, 제 아버지예요. 젊었을 때 모습이죠. 군대 다녀오시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늘 그리워하시죠. 여러분, 들으셨죠? 아버지라고 했어요. 영희님의 첫사랑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남자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순간의 충격.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희님이 그때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사랑한 남자, 평생 마음속에 간직했던 첫사랑. 그의 아들이 바로 제가 지금 마음을 주고 있던 그 남자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네요. 이제 영희님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그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은 제가 20살 때 만났던 첫사랑이었어요. 이름은 김진우 씨였습니다. 영희님이 들려주신 40여 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의 첫사랑. 1980년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20살, 그는 22살이었죠.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키가 크고 눈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6개월 정도 만났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 사고가 났어요. 훈련 중에 그만. 목소리가 떨림. 부모님들끼리 혼인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갑작스러운 부음을 받았죠. 그때 제 나이 21. 너무 어렸고 너무 슬펐어요. 평생 간직된 사랑. 그 후에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진우 씨가 있었어요. 첫사랑이잖아요. 게다가 이별도 제대로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그런데 40년 후에 그 첫사랑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니. 그날 밤의 고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멈춰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영희님의 고민이 정말 절절해요. 만약 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당신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역겹다고 여길까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는 거였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게 돌아가신 첫사랑에 대한 배신은 아닐까? 또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받아들여질까? 여러분, 정말 복잡한 상황이죠? 고민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랑은 시작되어서는 안 됐던 사랑이다. 거리를 둬야겠다고.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사랑을 포기한다는 게 이제 영희님의 힘든 선택이 시작됩니다. 저는 결국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거리를 두었을까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화센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희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궁금해서 연락드려요. 이런 문자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의 노력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분이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세요? 문 밖에서 그렇게 물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문을 열 수 없었을까요? 문을 열고 그 얼굴을 보면 다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문 너머로만 죄송해요. 좀 혼자 있고 싶어서요라고 했어요. 그 후로도 며칠 더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을게요. 그런 따뜻한 메시지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운명적인 재회. 그런데 3주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쳤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분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의 대화가 정말 가슴 아파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정말 걱정했어요. 그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영희님이 그때 한 대답.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나이 차이도 많고 주변 시선도 그렇고 거짓말이었죠.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혹시 선생님은 아니었나요? 정말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진심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너무 진심이어서 포기해야 했는데 그 순간 영희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영희님의 최종 선택을 들어보시죠. 병원에서의 재회 후 영희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리가 처음 차를 마셨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저 때문에 힘드셨죠? 라고 물었어요. 차마 할 수 없는 고백. 영희님이 그 순간의 심정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내 첫사랑이었어. 4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을 내가 다시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만약 말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우리 아버지의 옛 연인이었다고. 게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까지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서. 결국 영희님이 내린 결론은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때 그분의 반응. 그분은 끝까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다만 제 눈물을 바라보다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내 첫사랑의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를 잊지 못한 여자였다.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었어. 혼자 남은 후에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기적이었나? 진실을 말했어야 했나? 하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말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평생 기억 속 아버지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네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후 영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그 일이 있은 후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어요.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영희님의 현재 심경이 정말 인상 깊어요. 후회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때로는 진실을 말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몇 달 후에 문화센터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좋은 분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곧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영희님이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첫사랑 진우 씨에 대한 사랑은 젊은 날의 순수한 사랑이었고, 남편에 대한 사랑은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로서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은 황혼에 찾아온 따뜻한 위로 같은 사랑이었어요. 현재의 마음.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그분이 진우 씨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아마도 그분이 진우 씨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끌렸던 건지도 모르거든요. 어딘지 모르게 닮은 구석이 있었으니까. 영희님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황혼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시나마 다시 느꼈던 설렘은 제 삶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밝혀준 빛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 밝아서 태워버릴 뻔했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니 아름다운 추억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연이었죠?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몇 가지 깊은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 사랑의 나이는 없다. 62세에도 설레고 두근거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나이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때로 포기다. 영희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상대방의 평생 기억과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세 번째, 운명의 잔혹함과 아름다움. 이런 극적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인생의 신비로움을 보여주죠. 네 번째, 추억도 사랑의 한 형태다. 모든 사랑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도 의미가 있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늦은 사랑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니까요. 그리고 젊은 분들,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뛸 수 있거든요. 오늘 사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희님,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당신의 선택은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도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진짜 사연의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